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바로 뭐냐면은 TPS 관련 건인데, 여러분들도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엑스라피드 관련돼서 지표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해보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누군가 엑스라피드 관련된 정보글을 적었을 때 이 글이 정확한 건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는 이제 깊이 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직접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인데 지금 제보를 주신 분이 있어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보이시나요? TPS가 63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중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직접적으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기 써있죠. 트랜잭션 per second예요. 초당 트랜잭션이 몇 개 있냐요. 지금 케이스는 63개죠. 예.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통 때 몇인지를 보시면은 저게 어마어마한 수치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잠깐 보러 가죠. 일단 보이시나요? 4.75 이거예요. 평소는 뭐 4.75 많이 가면 한 11, 13 이 정도거든요. 근데 몇 가지 갔다고요? 다시 보죠. 63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도대체 저 TPS가 올라간 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소식이냐, 이거를 설명드리면은 바로 엑스라피드 작동 방식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게 엑스라피드 작동 방식을 추상화해서 그린 모델이죠. How it works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멕시코에 간다고 가정하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여기는 비트 스탬프나 생략 비트렉스가 되겠죠. 미국에 있는 달러를 이제 쌍으로 해주는 거래소니까 비트렉스겠죠. 그리고 이쪽이 빗소일 겁니다. 자, 뭐냐면은 이 구간을 보세요. 이 구간은 미국 국내죠. 미국 국내 구간인데 이 금융기관 엑스라피드 쓰려는 이 금융기관이 이 거래소 이 둘 중에 하나죠. 또는 두 개거나 멀티플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계정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본인들이 보내려는 돈 그만큼의 달러를 XIP로 컨버팅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네. 근데 이거는 어떻죠? 특징이?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내부에서의 트레이드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XRP 레저, 바로 블록체인 안에서의 트랜잭션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바꾼 XRP를 빗소로 보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XRP 레저상의 페이먼트 볼륨이 반영되겠죠. 왜냐면 XRP 여기서 빗소로 보내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쪽 미국 쪽에 있는 달러 페어를 만들어준 거래소가 A라고 하고 빗소가 B라고 하면은 바로 XRP 레저상에서 A가 갖고 있는 계정, 그것도 A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빗소가 갖고 있는 B라는 계정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XRP 밸런스를 출금을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저 계정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죠? 첫 번째, 트랜잭션이 발생한 거죠. 트랜잭션이 발생한 거죠. 이 얘기는 뭐죠? 이거 설명드린 김에 관련된 거 다 설명드릴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 트랜잭션 코스트도 발생을 하겠죠. 트랜잭션이 발생했으니까. 트랜잭션 코스트 뭐죠? 제가 영상으로도 따로 편집해서 올려놨는데 바로 소각되는 물량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하시는 뭐 10드랍, 100드랍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100만 분의 1단위죠. 드랍은. 그러니까 그걸로 표현하는 소각되는 물량도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 페이먼트는 바로 이제 이 설명 끝난 뒤에 잠깐 보겠지만 XRP 레저 페이먼트 볼륨이라는 데 반영이 되겠죠. XRP를 보내는 만큼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이거는 트랜잭션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TPS가 여기에 반영이 됐고요. 초당 발생한 트랜잭션이라는 지표잖아요. 당연히 이게 발생하면은 그 초당 발생하는 거 다 합쳐갖고 요거까지 포함해서
TPS 수치의 평균 수치로 들어갈 겁니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만약에 엑스라피드 초당 송금을 미국에서 멕시코로 평균적으로 한 5 정도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원래 이제 거래소 간에 그냥 옮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량들을. 또는 뭐 다른 이유에서 그냥 계정 간에 물량을 옮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TPS와 트랜잭션과 이 평균 수치, 엑스라피드에 발생하는 요 평균 수치 5, X가 플러스 돼서 TPS에 반영되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아까처럼 TPS가 63, 평소 수치보다 훨씬 올라가면 엑스라피드 관련 테스트나 엑스라피드에 실제 사용됐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또 봅시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지표 하나 말씀을 드렸죠. 설명하면서. 바로 뭐죠? XRP 레저 페이먼트 볼륨. 여기에 반영이 돼요. 지금 달러로 XRP 계단 가격 여기 써있죠. 이거를 달러로 변환해갖고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죠? 100만, 1000만, 억. 2억 4천만 달러가 최근 24시간 동안 여기 써있죠. 최근 24시간 동안은 기준이에요. 발생을 했다는 거죠, 지금. 계정 간 이동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수치의 의미는 뭐냐면요. XRP 레저상에서 발생한 페이먼트, 모든 페이먼트의 볼륨 총합이에요. 그거를 달러로 변환해서 표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 사전적인 의미는 요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엑스라피드가 거래소 간의 국경을 넘을 때 계정 간에 이동을 하잖아요. 그 볼륨도 여기에 들어와요. 하지만 명확히 아셔야 될 게, 이 엑스라피드 볼륨도 여기 들어오지만, 거래소 간 이동할 때요. 하지만 아까 보신 에스크로, 스페링 틀렸네. 에스크로 물량이 풀리는 거, 그것도 XRP 레저상에서 페이먼트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반영이 돼요. 이 모든 것들의 합산이에요. 그 밖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거래소 간 누가 이동하고 싶어서 보냈거나, 또는 아니면 거래소가 아니더라도 개인 간에 누군가 보냈거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오퍼크레이시라고 분산화 거래소도 있죠. 게이트웨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뭐 주문을 이제 메이커로 걸어놓다거나 그거를 캔슬할 때, 그리고 실제로 그 오퍼된, 그 주문 오퍼된 거, 그 조건으로 거래를 했을 때, 테이커로서 그 주문을 가져갔을 때, 교환을 했을 때 그런 볼륨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뭔가 해석하기는 좀 힘듭니다. 다른 지표와 결합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도 분명한 건 엑스라피드 볼륨이, 거래소 간에 이동하는 그 볼륨이 여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다른 지표와 결합해서 보시면 돼요. 그거를 잠깐 말씀드렸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XRP 트레이드 볼륨도 엑스라피드 썼을 때 반영이 됩니다. 왜 반영되죠? 여기에?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때문이죠. 지금 요 차트에 XRP가 상장되어 있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록돼서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한계점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비트렉스, 그리고 빗소에 XRP 거래량이 반영되어 있는 차트라고 하면, 실제로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비트렉스랑 빗소는 돼 있다고 하면은 이 볼륨이 같이 올라갈 거예요. 엑스라피드 사용이 많이 될수록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감이 오시는 분들은 다 눈치채셨죠. 여기서 XRP 사잖아요. 달러로 XRP 교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XRP 열로 이동해갖고 이거를 페소랑 바꾸잖아요. 그럼 만약에 10달러를 보낸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10달러만큼 XRP 살 거고, 10달러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XRP 이동해서 페소로 바뀌어서 팔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케이스, 제가 예를 든 이 케이스에는 트레이드 볼륨에 몇이 반영되죠? 20달러가 반영돼요. 그러면 이 페이먼트 볼륨은 어떻죠? 10달러가 반영되겠죠. 한 번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2대1 정도가 반영이 돼요. 여기 트레이드 볼륨에는 2배, 그리고 여기는 1배. 다만 트레이드 볼륨은 제약사항이 있는 거죠.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얘네가 다
차트에 등록이 돼서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 정확하게 2배가 반영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파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표를 볼 때 이런 엑스라피드 작동 방식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표를 디테일하게 어떻게 반영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아쉬워요. 맨날 항상 그 뉴스들 보면 되게 아쉬운 게 왜 자꾸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정보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얘기 잘 안 해요. 기자들이 그냥 자극적인 기사만 써서 그게 아쉬워요. 이런 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TPS 관련돼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지표는 뭐냐면은 여기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지금 여기랑 여기 있잖아요. 예, 뭐 비트렉스라고 할게요. 비트렉스, 여기는 빗소. 그러면 엑스라피드 작동 방식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바뀐다고 했죠? 달러가 XRP로 바뀝니다. 그리고 요게 쪼로르 가갖고 XRP가 페소로 바뀌어요. 그렇죠? 이 케이스에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이 거래가 일어날 때 테이커로서 갖는 거예요. 이 주문을. 테이커 하는 거 테이크. 이거 한국말로 표현이 어떻게 되죠? 테이크?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거래소의 오더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걸 보면서 같이 보기 전에 잠깐 이 화면에서 말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지금 달러를 XRP로 바꾼다는 얘기는 달러로 XRP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거래소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냈죠. 이제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쌍이 이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겠죠. 그럼 보통 주문이 어떻게 걸리죠? 이렇게 가로로 해볼까요? 가로로. 여긴 산다. 여긴 판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걸어 놓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 10달러에 팔게. 하나당. 여기는 뭐 9.8달러에 팔게. 아니 살게.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달러로 XRP 사면 어디를 이용하죠? 여길까요? 여길까요? 어느 쪽이죠?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 판다는 거. XRP를 이 가격에 팔게요 하는 주문을 이용해요. 달러로 이거 사겠죠. 이 10달러 요 가격에 사겠죠. 그러면 넘어가요. XRP 샀으니까. 그럼 빗소도 마찬가지로 산다. 바이가 있을 거고 여긴 셀이 있겠죠. 판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용어 설명하고 갈게요. 항상 중요한 거죠.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 간격. 판다와 산다의 이 간격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프레드. 이거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스프레드가 낮아져서 이 폭이 하나로 뭉쳐질 경우, 제일 가깝게 근접할 경우가 엑스라피드 효율이 최대화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바로 리퀴디티. 리플의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는 바로 핵심 키워드는 리퀴디티입니다.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부르는 그것. 예. 그게 어마어마하게 확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잠깐 나온 김에 용어 설명 잠깐 했고요.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빗소도 산다 판다 이렇게 오더북에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되죠? 어떤 경우일까요? 이쪽이죠. 이번엔 멕시코 페소로 바꿔야 되잖아요. 여기 누가 메이커로서 여기 주문을 걸어 놓은 거를 테이크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 공식으로 확인된 게 있잖아요. 이거를 적용 어떻게 시킬 수 있냐면 빗소라던가 비트렉스라던가 비트스탬프는 이미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뭐 코인스 PH와 지금 또 어디죠? 한 군데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생각이 안 나죠. 왜? 코인스 PH랑 또 어디였지? 생각이 안 나요. 잠깐만요. 엑스라피드 파트너 어디였죠? 태그인데? 아 빗소 이미 언급했구나. 네, 다 언급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비트렉스로 잠깐 보죠. 비트렉스 가서 오더북을 보면서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이거를 작동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작동 방식 통해서 우리가 지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엑스라피드가 사용되고 있는 건지
지표를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이론을 설명드렸으니까 실제 이 오더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USD랑 XRP 쌍입니다. 그렇죠? 요거를 보면 되는데 오더북을 잠깐 볼까요? 오더북 이렇게 있죠. 오더북 요 뎁스 차트 보면은 이렇게 가시화돼서 비주얼라이제이션 돼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 사이를 갭을 바로 스프레드라고 한다 했죠. 근데 비트렉스는 양호해요. 이게 맞아 있어요. 물론 여기가 더 이제 경계선이 두꺼워져야 되겠지만 스프레드는 많이 낮아져 있어요. 이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 바로 요 부분이죠. 요거 지금 이게 지금 히스토리잖아요. 주문한 거에 대해서. 아까 비트렉스는 뭐죠? 비트렉스로 멕시코로 간다고 하면은, 빗소로 간다고 하면은, 송금한다고 하면 멕시코로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요거 이용해야 되죠, 요거? 판다는 거. 여기서 주문, 이제 이 가격에 XRP 팔게요 걸어놓은 거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이. 그죠? 이게 많아야 되는 거죠, 바이가. 테이커로서 갖고 가야 되잖아요, 요것들을. 잠깐만. 이거 주문 구분 안 해놨나? 아닐 텐데. 잠깐만요. 비트렉스 따로 본 적이 없어갖고. 좀 애매하게 해놨네? 토탈 유닛. 토탈 코스트. 네, 맞죠? 이거 바이가 많아야 돼요, 지금. 네. 이게 많아야 되는데 반대로 빗소 같은 경우는 반대죠. 셀이 많아야겠죠. 엑스라피드 작동상 멕시코 페소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TPS 이제 적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다 이제 실제적으로 화면에 적용해서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아까 같이 실제 케이스 발생했다. 만약 TPS가 63까지 뻗쳤다. 지금 제가 이 시간을 몰라요. 이 63이 된 시기를 몰라서 지금 같이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보는데 여기 시간이 확인됐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오후 10시 58분, 11시 가까이 됐는데 11시로 확인됐다. 그럼 아까 설명드린 것들 쫙 확인하시고 이것까지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11시쯤에 보통 비트렉스에서 멕시코로 이 송금이 일방적으로 많이 가잖아요. 미국에서 멕시코로 레미턴스가. 그래서 그때 11시 걸 막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비트렉스에서 멕시코로 많이 갔다고 하면 여기서는 바이가 많아야겠죠. XRP를 사는 주문이. 히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많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페이먼트 볼륨이나 이런 것들, 트레이드 볼륨, 그 비율도 말씀을 드렸죠. 작동 방식상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비교해서 지표들을 결합해서 지금 오피셜은 안 떴지만 관련된 지표들을 조합을 해서 대충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뭔가가 확실히 엑스라피드 관련된 테스트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예.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거는 뭐 대형은행 진입한 뒤에 또는 그 밖에 더 뒤로 가서 더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엑스라피드를 사용하게 됐을 때 이 솔루션들의 작동 방식을 우리 다 같이 봤잖아요. 그러면 지표들 수치를 변하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엑스라피드 볼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네. 물론 정확히는 알아내기 힘들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가 지금 엑스라피드 볼륨이 추가가 됐다. 이런 거는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엑스라피드 작동 방식을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습니다.